네, 안녕하세요. 김정문입니다. 자, 이제 하다 보니까 계속 이제 중국의 어떤 토지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요. 역시 오늘도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떤 중국의 토지 제도와 조세 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게 위나라의 네, 둔전제였죠. 그거보다는 지금 보시기에 한자가 조금은 네, 역시 편해 보이실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에 비하면 훨씬 더 편할 텐데요. 우리가 토지 제도를 얘기를 하다 보면 이 묘 또는 무라고 읽어지는 게 제법 많이 나올 겁니다. 첫날에 했었던 정전제에서도 역시 이걸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역시 이것도 농지와 관련된 하나의 그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시면서 이거를 보시게 되면 본질적인 내용을 흐릴 수 있기 때문에요. 일단 사료 자체를 한번 네, 집중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자, 그 다음에 1인, 여기까지는 전혀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이것도 우리가 이제 보통 점친다 할 때 그 점이 되겠는데, 그래서 밭을 점친다. 이렇게 해석하기에는 뭔가가 좀 이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단어로 보아서요. 어느 나라, 어느 시대에 있었던 토지 제도의 명칭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점전이라고 해서 실제로 한 개의 단어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70무라 또는 70묘라 이렇게 보면 되겠는데요. 자, 이거는 이제 사실 어떤 뭐 동사도 없어 보이고, 네, 사실은 그래서 뭔가 단어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뭔가 문맥의 흐름을 잡아내는 게 필요한 느낌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매끄러운 해석이냐면 남자 한 명 그리고 점전 네, 70무 이렇게 꺼내 읽으면 대략 느낌이 오죠. 남자 한 명에게 점전 70무를 준다. 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요. 그러면 뒤에 있는 것도 너무 간단할 겁니다. 여자에게는 30무를 준다. 앞에 거, 여기에서는 이제 점전이라는 단어가 중복되니까 뒤에서는 뺐다고 보면 될 겁니다. 1인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걸 싹 지워버리면은 남자 점전 70무, 여자 30무 이거랑 동일한 거고요. 그 다음에 점전도 지워버리면은 남자에게 70무, 여자에게 30무를 주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실제로 남자 1인에게는 네, 점전 70무를 주고 요거는 똑같이 여자한테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 정도 문장 구조는 네, 편하게 보실 수가 있을 거고 이 단어 한자들도 제가 보기에는 어려운 단어가 없기 때문에 네, 바로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볼까요? 그리고 그 기자고요. 외자죠. 바깥 외. 그 다음에 이제 정남이라는 게 나옵니다. 보통 이 정남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동양에서만 나오는 어떤 단어들이다는 느낌이 강한데요. 정남은 보통 해석을 할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보통 해석을 할 때는 18세 이상의 네, 양인 남자라고 보통 해석을 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남이 나오고요. 노비들에게는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정에서는 노비는 제외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 정남이라고 하는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과자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해석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바로 여기에서처럼 어떻게 하면 된다? 과전이다라고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전이 나오고요. 네, 이 과자가 이제 보통 우리가 단어로 따진다면 어떤 과정이나 특히 이제 과제할 때 공부하는 거와 관련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하면 역시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된다? 그 외는 정남에게 과전, 위에처럼 한번 해석을 해보시죠. 과전 50무를 준다는 말은 없지만 해석은 그게 가능하겠죠. 그리고 정여에게는 20무를 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 한자는 역시 좀 제 느낌인지 모르겠는데요. 좀 쉬워 보입니다. 자, 다시 해석을 해본다면, 네, 남자한테는 점전 70무를 주고, 여자한테는 30무를 주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정남에게는 과전 50무와 정녀에게는, 네, 20무를 주더라.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석은 간단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 하면 차정남에게는 그래서 이것도 해석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차정남, 정남에게 요만큼을 줬는데요. 그 다음 정남에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차정남에게는 반을 주었다. 그러면 위에서 50을 주었으니까 역시 네, 25를 주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역시
역시가 아니네요. 그죠?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여자에게는 즉, 이게 이제 우리가 법칙할 때 칙으로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즉이라고 하게 읽기도 하는데 곧즉자죠. 근데 보통은 이제 옛날 사료들을 읽어보면 법칙할 때 칙자의 해석보다는 곧이라는 해석이 더 많아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두 가지를 넣어두시면 됩니다. 법칙할 때 칙자로 읽느냐 아니면 곧이라고 읽느냐 이건데요. 그러면 뒤에 보시면 여자는 법칙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자는 곧 불과, 그래서 주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과자 자체가 뭐 주다, 그 다음에 과제, 공부 이런 뜻이 있다는 건데요. 그러면 이의제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죠? 여기에서 과전 오신물을 주었다 이 해석보다는 토지를, 밭을, 오신물을 주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제 반문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학자들이 여기에서 점전하고 과전을 하나의 단어로 봅니다. 그래서 점전 70물을 주고 과전 50물을 주어서 일을 하게끔 하는 걸로 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일을 하는 걸로 봤기 때문에 그 일하는 토지한테는 여자에게는 뭐 차, 정남, 여기에서 차, 정남하고 그 다음에 동일한 이쪽 여자라고 봐야 되겠죠. 주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자, 다시 이제 잘 보시면 일반적으로 남자한테는 점전을 주고요. 여자한테도 주었고요. 그 다음에 과전은 어떻게 됩니까? 정남한테 과전을 주고 정녀한테도 주었는데 차정남한테는 반을 주고 차정녀에게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한번 보시죠. 자, 요 해석은 이제 역시 단어들은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보자에다가 요것도 이제 조자인데 요것도 역시 하나하나 뜯어서 해석을 하는 게 아니죠. 그냥 호조라고 명칭을 합니다. 그래서 호조라는 명칭을 사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있다, 뭐가 있다? 호조라는 게 있더라.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있는데 그 이름이 있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거는 호조라는 명칭이 있고요. 그 다음에 토지가 있다. 이렇게 되네요. 유전. 그 다음에 자자가 붙어 있는 걸로 봐서 토지가 있는 자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토지가 있는 자는 자, 나갈 출 이렇게 해석을 하면 조금 어렵고요. 낸다, 준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좀 매끄럽습니다. 왜요? 네, 조를 낸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매끄럽죠. 그래서 토지가 있는 자에게는 조를 내게끔 한다는 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뭐가 됩니까? 법으로 삼았다라고 해석을 하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다시 한번 더 제가 식이 아니네요. 한자를 잘못 읽었습니다. 그죠? 큰일 날 뻔했네. 자, 그럼 여기에서 이거 붙자죠, 붙자. 제가 앞에 요거 있는 걸 놓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이게 뭐냐 하면 조부네요, 조부. 그럼 맞다. 우리가 조세와 아니면 부역, 부세 뭐 이런 표현들을 쓰죠. 그래서 이것도 조세라고 보면 역시 해석이 가능할 거고요. 따라서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됩니까? 토지가 있는 자에게는 조부해서 조세를 거뒀다라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더 매끄럽게 정리해 볼까요? 네. 자, 유호조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토지가 있는 자에게는 조부를 거뒀느니라. 이렇게 이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를 보시면 집이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죠. 여기에서 유전자를 토지가 있는 자 이렇게 해석을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유호자 집이 있는 자는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 포백이라 이렇게 됩니다. 포야 우리가 이제 보통 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백은 이제 비달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뭐 그냥 면을 내게 했다. 뭐 비달을 내게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포백을 내게 했다. 아니면 포와 백을 내게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해석을 또 해보면 참 쉽죠. 토지가 있는 자는 조부를 내게끔 했고요. 집이 있는 자는 포와 백을 비단을 내게끔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 요 세 글자 한번 보시죠. 밭이 있는데 의외. 자,
뭐 지자는 우리가 이제 뭐 갈지자, 그리고 오리야 기리야 할 때 또 이 갈지자 걷는다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뭐 전투에서도 갈지자형 전투가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한자 사료에서는요, 그런 갈지자라는 것보다는 대명사로 쓰거나 의라고 하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네, 토지 외에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네, 밭, 토지 외에. 이 복자는 이제 두 가지 발음이 있죠. 복자, 다시 복자, 그 다음에 다시 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이제 보통 부흥할 때는 이걸 부로 읽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다시 복귀한다라고 할 때는 복자로 읽기도 하죠. 그래서 역시 이런 부분은 도금에는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다시, 뭐 중첩되는 거, 뭐 이런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밭 외에는 유호가 있다라고 어조사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중국에서 쓰고 있는 어조사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다시 있느니라 이렇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맥락을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즉 뭐냐 하면 이 두 줄을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자, 두 줄을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까맣게 표시한 부분을 보시면 호조라는 것이 있다. 아니면 정확하게 하면 호조라는 명칭이 있다. 그리고 토지가 있는 자에게는 조와 부를 거뒀고요. 호, 집이 있는 자에게는 배와 포를 내게끔 했고요. 거둬갔죠. 그리고 토지 외에 다시 호가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지 마시고, 앞에 맥락상 잘 보시면 토지가 있으면 조부를 내게 했고, 호가 있으면 호와 백을 내게 했으니 이거를 다시 약간 반복해서 표현한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토지세 외에 다시 뭐가 있다? 호에 붙는 세금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나라에서는 특이한 것이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호초라는 게 있다라고, 네,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한자로서는 이 정도 보시면 되는데, 역시 이거는 이제 어느 나라의 조세제도와 관련이 있느냐 하면, 중국에서 우리 앞 시간에 한번 했었죠. 위초고 삼국 시대가 있었고, 이 위초고의 삼국을요, 위가 통일해 나가고 결국은 최종적으로 오나라까지 통일했던 것은 진나라인데, 우리는 이 진나라가 나중에 동쪽으로 넘어가는 게 있기 때문에 넘어간 나라를 우리는 동진이라고 하고, 그 이전의 나라를 서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서진이라는 나라는요, 소위 말해서 위나라에서 권신 사마의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마의의 아들인 사마사나 또는 사마소, 이들이 권력을 쥐다가 또 그 아들인,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사마의의 손자인 사마염이 세운 나라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서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서진은 265년경에 세워진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사마염을 진무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진무제는 역시 어떻게 보면 이 위진 남북조라는 것이 전체적으로 혼란기이고요. 위초고라고 하는 것도 삼국시대이지만 이 삼국시대는 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시기였었죠. 그래서 이거는 혼란기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혼란기 속에서 나름대로 새롭게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이 사람의 입장에서도 농민을 안정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국가 재정도 안정시키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네, 국력을 강화시키는 게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 사람은 기존의 둔전제가 아니라 새로운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진무제, 서진무제, 사마염의 정책인데요. 우리는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점전제, 과전제, 그리고 호조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전제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서 보이는 것처럼 토지를 나누어 준 것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과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기보다는, 과전은 이거죠. 과전이라는 것은 토지를 그냥 나누어 주었다기보다는 정남과 정녀에게 주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거는 반드시 네, 농사를 지어서 국가에 내게끔 하려고 하는 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기네들이 네, 일반 민들이 먹고 사는 토지로 본다면 이 과전이라고 하는 것은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네, 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점전제가 있고 과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토지로부터 걷는 세금 외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호조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게 토지에서는 조부를 걷고
호에서는 포백을 거뒀다. 그래서 토지세 외에 뭐가 있다? 또 중첩적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다시 호세가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그 호세를 뭐라고 부른다는 겁니까? 호조라고 부른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는요. 이 서진 무제의 네, 제도는 이렇게 단어를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자, 어떻게 기억을 하면 됩니까? 점전제, 과전제 또는 점전과전제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네, 호조식이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서진의 점전과전제 하고요. 그 다음에 호조라고 하는 세금 또는 이제 호조식이라고 네, 이렇게 붙이기도 하는데요. 기억을 해 두시면 되죠. 이게 서진의 점전과전제와 호조식입니다. 됐죠? 자, 한번 간단하게 도금은 이렇습니다. 남자, 요거를 좀 더 보기 편하게 하는 방법이 얘를 글자를 작게 하면은 같이 좀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한꺼번에 좀 볼 수 있게 하는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요렇게 해서, 자, 쭉 볼 수 있으면은 해석이 훨씬 편하겠죠. 얘는 지워버리고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자 1인에게는 점전 70무, 여자 30무. 자, 이렇게 한번 대조를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기외, 도금은 기기겠지만 그 외에 네, 이렇게 20무를 주고요. 차증남은 반을 주고 여자는 주지 않는다. 그리고 호조 지명이 있고 전자, 유전자, 토지가 있는 사람은 조부를 내게끔 하고 유호, 집이 있는 자에게는 포백을 내게끔 하고요. 그래서 전지, 토지로부터 걷는 세금 외에 뭐가 있다? 호로부터 걷는 세금이 중첩적으로 또는 다시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매끄러운 해석이 나오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오늘 것도 한 17분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단어들은 그렇게 한자들은 어려운 건 아니지만 역시 내용에서 조금 지식이 필요할 수도 있죠. 그리고 사료에는 백인 지식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사료를 통해서 지식을 얻어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점전제, 과전제 또는 합쳐서 보통 점전 과전제 그리고 호조식 그것을 알 수 있다라고 봐두시면 되겠고요. 이것이 이제 서진 즉 사마염이 세운 서진의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마염도 역시 나라를 강력하게 만들고 싶었겠죠. 그런 과정에서 이런 토지제도와 조세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이 사람의 고민은 이거였다고 보통 알려져 있습니다. 위나라가 왜 망했을까? 위나라가 망했던 이유는 위나라가 망할 때쯤 가서 위나라를 보호해줄 주변의 소국들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되고요. 그래서 이 사마양 같은 경우에는 자기를 보호해줄 사람들을 주변에 두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일반적으로 용어상 뭐라고 부릅니까? 봉건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사마염은요, 즉 사마염, 서진, 무제, 진무제는 봉건제를 실시하게 되는데 역사에서 어느 하나의 사실을 참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어떤 사실이 장점도 있지만 또 단점도 있어요. 즉 뭐냐 하면 이 봉건제라고 하는 것은 나를 도와줄 때는 강력한 힘이 되지만 이것이 나를 밀어붙일 때는 굉장히 안 좋은 분열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되는 것이 봉건제죠. 그래서 우리가 역시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진무제는 봉건제를 실시를 했는데요. 그 결과 오히려 그 봉건제 때문에 주변의 왕들이 어떻게 합니까? 중앙을 쳐버리죠. 우리는 그것을 보통 뭐라고 부른다? 그렇습니다. 팔왕의 난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러한 팔왕의 난이 일어나서 실제로 서진이 흔들리게 되고요. 그러한 흔들리는 과정에서 오호가 내려오는 그러한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소위 말해서 영가의 난이죠. 그래서 이 영가의 난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올해 2020년도 임용시험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